반갑습니다. Korean episode 23. Korean is difficult.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은 쉽지만 한국어는 어렵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맞죠? 한글 거나다라 마바사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쉽습니다. 금방 배웁니다. 근데 한국어는 어렵다. 한번 볼까요? 한글을 공부해 보면 발음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기에 다른 나라 언어도 모두 소리내 표기할 수 있을 정도로 체계적이고 심지어 과학적이라고 한다. 네, 한국어는 표음 문자입니다. 음을 이렇게 소리내는 표출하는 거기 때문에 세계 어떤 언어도 어떤 사운드도 다 한국어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벽을 만나게 될 것이다. 가령 산토끼, 해열, 산토끼 알죠 여러분? 반대말은 우리는 그 답이 집토끼, rabbit, 집토끼라고 대부분 생각한다. 그러나 덜토끼, 산의 반대말을 덜로 봐도 되고 살아있는 토끼니까 죽은 토끼도 되고 애시드니까 알칼리성 토끼도 됩니다. 심지어 끼토산은 뭔데? 산토끼를 거꾸로 말하면 끼토산이 됩니다. 여러분,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죠? 그걸 끼토산을 뒤어냐냐고, 널 뒤어냐냐고, 총깡 서면 띠 거꾸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덜토끼, 죽은 토끼, 알칼리성 토끼, 심지어 끼토산까지 언급되면 한국어 학습자는 입에 거품을 물 수밖에 없다. 뭐야 이래 되는 거죠. 어느 초등학교 자연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개미를 두 등분하면 이라고 질문하였다. 물론 정답은 머리와 몸통입니다. 두 등분하면 그죠? 이렇게. 그러나 한 학생은 죽는다라고 대답했다. 개미를 두 등분하면 죽죠? 틀린 대답일까? 틀린 대답 아니죠? 그래서 한국어가 어렵다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철수를 꾸짖고 계셨다. 너는 왜 매사 문제 투성이야? 아마 철수는 선생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지만 만약 선생님 저는 시험지가 아닙니다. 너는 왜 문제투성이야? 저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지가 아닙니다. 이 말이죠. 라고 대답한다면 세 가지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어휘와 표현의 다양성 때문에 한국어가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맞죠? 어휘와 표현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면 셰익스피어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지만 만약 그분이 한국어를 배워서 조금 할 줄 안다면 다음의 상호에서 기급하지 않을까. 여러분 셰익스피어 세계적인 문호입니다. 그죠? 특히 4대 비극 햄릿이라든지 맥베스라든지 킹 리어라든지 이런 거 꼭 읽어봐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풍부한 어휘들은 한 사람이 썼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어휘가 정말 다양합니다. 칼질의 신, 이게 상호 이름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칼질의 신, 칼국수집. 죽이죠. 한국인들 대단한 겁니다. 아기 먹자. 어디 아기찜 전문집. 아기라는 고기, 못생긴 고기, 바닥에 사는 고기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막 잡아먹는 이 라는 이름을 따서 아기 먹자. 찌개는 됐소. 찌개는 됐소. 그만 됐소. 이 됐소는 부정적인 의미와 또는 인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찌개는 됐소. 찌개 전문 식당. 이 정도면 됐소. 괜찮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떡볶이의 정석. 여러분들이 잘 아는 떡볶이입니다. 그죠? 그걸 정석이라는 이름을 써서 상호를 만들었습니다. 해만 믿고 가. 어디 계십니까? 횟집. 해만 믿고 가. 김밥 천국. 여러분들이 아는 한국에 가면 발견할 수 있는 김밥집입니다.
빵 터지는 맛집. 빵 터지는 맛집. 참 재밌죠? 이게 재밌다는 걸 어감이 오면 여러분들 한국어 수준이 대단한 겁니다. 빵집입니다. 술이 술술, 술집. 돼지 잡는 날, 돼지고 싶다. 원래 돼지인데, 이 돼지 잡는 날, 돼지고 싶다. 많이 먹어가지고 행복해지고 싶다. 막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버르장머리 고치는지. 우리가 어른들께서 이무자식 버르장머리 없는 놈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버릇이 없는 놈 이 말인데 그걸 활용해서 그런 버르장머리를 고쳐준다니까 뭡니까? 상당히 표현이 잘한 거죠. 어디에서? 미장원에서. 알겠죠? 빗질의 신. 역시 미장원이겠죠. 빗질의 신. 빨고 보니 달라졌네. 빨래, 세탁소입니다. 빨고 보니 달라졌네. 빨래 끝나서, 아주, 이렇게 여유가 있는 표현입니다. 상호 이름이. 문제는 돈이다. 대출업체. 자동차도 쉬고 싶다. 차 정비소. 차는 행복, 주는 행복. 이거 틀렸습니다. 그죠? 차가 아니고 아마 싸는 일 겁니다. 싸는 행복, 주는 행복. 그래야지 포장 배달이 되죠. 싸는 행복. 이렇게 뭡니까? 포장을 할 때 우리가 싼다 그러죠. 싸가면 싸가지 가득. 싸가면 싸가지 가득. 역시 포장집입니다. 얼마나 한국어의 어감들이 살아있는 표현들인가.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진짜 어감을 느끼면 대단한 겁니다. 통영에 가면 충무김밥이 유명하다. 뱃사람들이 뱃일을 나갈 때 일반 김밥을 싸서 가져갔지만 그 맛이 변질되자 오징어와 무김치를 별도로 싸서 김밥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 김밥 안에 각종 재료들이 맛의 변질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김밥을 이렇게 레발찌개 보면 뭡니까? 노란무시, 시금치, 계란, 그게 우리 그걸 지단이라고 그럽니다. 지단 또는 게맛살 이런 걸 넣어가지고 뭡니까? 심지어는 우엉도였습니다. 싸면 이렇게 김으로 싸버리기 때문에 공기가 안 통하죠. 그러면 맛이 굉장히 변질됩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이 김밥을 싸서 멀리 나가서 일하다가 먹으려고 하니까 맛이 간 겁니다. 특히, 배에는 이렇게 뭡니까? 영세한 조그마한 배에는 냉장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게 충무김밥입니다. 이 김밥에는 보면 뭡니까? 밥맛 싸고 이게 무와 오징어는 별도로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하지가 않는 겁니다. 알겠죠? 이 김밥이 충무김밥의 시작이었고 가게에서 팔리면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된 것이다. 어느 모녀가 충무김밥 가게를 함께 운영하다가 딸이 어머니와 말 다툼 때문에 가게를 독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가게 상호를 원조는 제일 문제였단 말이죠. 원조 충무김밥이라고 지었다. 그러자 그 어머니도 상호를 내걸었다. 원조 충무김밥의 어머니지. 원조라고 하는데 그 엄마가 원조라는 걸 강조하려고 어머니 집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더 원조겠습니까? 그죠? 웃깁니다. 하하. 한국어 표현이 왜 다양한가? 갖다 붙이면 모두 말이 되기 때문이다. 즉, 의미만 바꿔주면 우리 앞전에도 한번 했었죠, 이런 거. 세상에 아무리 길고 어려운 단어도 한국어로 표현이 가능하고 또 그 말을 변형시킬 수도 있다. 이게 한국어의 특징입니다. 한국어 국뽕인가? 감사합니다.